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대전에 있는 대전광역시 아파트 전망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한번 콘텐츠 포커스를 잡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만 투자가 되는 거죠. 기본 원칙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상승장은 이미 작년 3월, 4월에 끝나고 어, 연준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장에 돌입했고 지금 하락장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파트를 어떻게 싸게 살 거나 지금 값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살 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사실은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아파트 공급 시장에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첫째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규제를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세금도 완화시켜주고, 또 금리, 말하자면은 금융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집을 구입을 할 때. 이런 정책의 변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금리 정책은 뭐 워낙에 복잡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금리가 높은 편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언제 투자할 것이냐, 가장 싸게 사야 된다 이거죠. 또 내가 산 물건을, 싸게 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는 시장. 그럼 그런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매입할 때 미분양이 나오고 있느냐, 세금이 완화되고 있느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대전 시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좀 월별로 살펴보면은, 이게 작년이죠. 작년부터 쭉 보면은 작년 연말까지 쭉 하락세에 있었어요. 하락세,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게 발맞추어서 전세가도 일부 뭐 이 돌출된 이런 변종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거죠. 하락세.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실거래가와 전세 실거래가는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아파트 실거래가도 같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같이 상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좀 준비했고요. 이 그래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살펴보실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대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같은 이런 작은 나라에서는 뭐 이 경기가 뭐 계절도 같고 시간대도 같고 하기 때문에 또 성향도 같고, 그래서 뭐 대전이 됐든 서울이 됐든 다만 가격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래 사이클은 비슷비슷하지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는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별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중위 평균 가격으로 봐도 돼요.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중위 가격도 보면은 그
작년 그 1월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밑에 전세 가격이란 말이에요. 밑에는 전세 가격, 위에는 아파트 가격인데 거의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요것도 11월 달에 전세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10월까지 보면은 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뭐 한 39,300으로 봐도 돼. 평균이니까. 이것도 3억 2,900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다.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수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 이제 이런 그 사이클을 좀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그 거래 사이클은 주식시장이 됐든 일반 재화시장이 됐든 이러한 사이클보다 주기가 길어요. 엄청 길죠.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종종 그 제가 이 업장이나 이 업계에서 보면 이 부동산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리고 이들은 다 전문가예요. 또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하락장이 찾아오면은 전문가들은 다 사라집니다. 또 어떤 의견들이 생기냐면 부동산 투자는 이제는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오가는 원리는 같아요. 시장의 원리는 같습니다. 시장이 쪼그라들면 이 자산 시장 역시 쪼그라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 있죠. 문제는 어디에 어떤 아파트를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부동산 시장은 물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점입니다. 어디 아파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좀 있습니다만, 부동산 사이클 예측의 기준으로는 이 매수 심리, 매도 심리, 전세가 현황, 또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 네 가지 정도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상승장이 시작될까 하락장이 시작될까 이건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언제까지 가격이 막 올라갔나요? 심리 때문에 언제인지 몰랐었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호가와 실거래의 갭이 커지면, 그래서 매수 심리가 주춤해질 때, 거래량이 떨어질 때, 이때가 하락의 전조죠. 그랬잖아요. 지난 여름 지나면서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보면은 단 하루 만에 매도 호가 그리고 매수 호가 갭이 벌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심리가 이런 심리죠. 더 비싸게 팔려는 욕심, 더 싸게 사려는 욕심, 이것 때문에 갭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하락 시그널을 잘 알아차지 못하는 게 이 시장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시장은요, 특히 자산시장은 그 어떤 어디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사서 언제 팔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주식처럼 아파트도 어느 입지 아파트를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사느냐입니다. 지금에서는 오를 거니까 사라, 입지가 좋으니까 사라, 전세가율이 몇 프로가 됐으니까 이제 사라. 이거 중요한 지표죠. 자, 이게 모두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죠. 그런데 매도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매매 타이밍의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같은 전세가율이더라도 상승장 끝물의 전세가율과 하락장 끝물의 전세가율은 전혀 다른 거죠.
하락장 건물에서 전세가율이 점점 올라가고 매매가와 갭이 줄어드는 건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상승장. 이런 때는 매수해도 되는 거죠. 하락장이 계속되면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살 집은 어차피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고 매매가와 갭이 줄어들고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며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인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뿐 아니라 주변 모두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올려 붙이고 있다면 전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타이밍을 잡아도 좋은 거죠.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청약이나 경매나 빌라 매매 뭐 이런 거 어려운 걸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싼 하락장에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은 시세 차익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릴 때예요. 좀 기다릴 때예요. 똑같이 거래량이 하락해도 어느 하나는 폭등의 시그널이, 이건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락의 시그널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매도자 하는 사람들이 호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가는 누가 해요? 누가 불러요? 매도자가 부르잖아요. 호가는 최소한 이만큼 나는 받아야지란 희망이잖아요. 매도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물건의 가치이잖아요. 실거래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그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을 자주 놀러 가야 되는 겁니다. 하락의 시그널은 여러분, 신규 분양 단지가 미계약이 발생해. 지금 현재 그렇죠? 또 미분양이 발생하죠. 이 시기에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호가의 변화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하락의 시그널은 입주한 후에 미분양입니다. 입주 후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 어떤 불행책이나 규제 완화로도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화면도 보시고요. 화면도 보시고.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규제 완화죠. 하루가 멀게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뭐 좌우지간 시장을 비교적 잘 읽는다고 본다면 뭐 추경호 부총리와 같이 잘 협의해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왜 이러한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정책 왜 발표하겠습니까?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를 제가 뭐 일일이 다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내용들은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규제 완화.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이것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금리. 다행스럽게 금리는 조금 이제는 상승세는 주춤할 것 같아요. 뭐 매일매일 발표되는 여러분 그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책 발표 잘 보시고 금리의 그 추이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은 트렌드예요. 시기의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락장의 건물에서는 분양가 할인이 나옵니다. 분양가 할인 아직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현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세 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취득세 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의 우호적인 정책과 함께 또 뭐가 있나요? 시스템 에어컨 무상 증정합니다. 베란다 확장 무료로 합니다. 중개료 무료입니다. 이런 옵션 등이 쏟아질 때 바로 하락장인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전시의 아파트 시장은 현재 하락장의 끝물일까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 할인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중도금 무이자 많이 나와요.
양도세 면제한답니다. 양도세 이제 국세니까 정부에서 발표하죠. 취득세도 면제한대요. 이 지방세예요.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종 정책과 유인책들이 나오고 있을 때란 말이죠, 지금요. 근데 조금 더 있어 보시라 이거예요. 상승해서 하락으로 넘어갈 때의 좁아지는 갭은 매매가가 전세가까지 떨어져서 붙어버린 갭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가 역시 떨어지고, 매매가는 이에 뒤질세라 더 쫓아가서 막 달라붙어요. 전세가와 같이. 이게 요즘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대전 광역시에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렇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폭등장의 거품이 꺼지고 하락의 계절이 현재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좀 있으면은 투자자를 위한 선물 세트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3종 선물 세트는 미분양, 세금 완화, 저금리, 이러한 정책들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장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저금리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의 상승 둔화만 올 것일 뿐이지, 아직 금리가 이제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아직 안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더 있으면 이제 금리, 미국에서 연준에서 발표하잖아요. 그들이 왜 금리를 높인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플레가, 이 시장, 인플레 시장이 좀 잡히고 한다면 얘들은 무작정 그 금리를 높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또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겠죠. 이게 바로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의 소름이에요.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역시 미국은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가 하락장의 끝물인가, 또 여러분 어디에 부동산을 살 것이 아니라 언제 살 것이고 언제 팔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들, 미분양, 세금 완화, 저금리, 요런 정도예요. 요런 정도 잘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십시오. 어느 아파트가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투자할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시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 화면 하단에 보면은 이 헌팅캡슨 제 시그니처 비슷한 그런 커리커처가 하나 있어요. 그걸 눌러버리면 구독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